시장님, 아무래도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네. 외국 도시들이나 외국 언론에서도 평택에 대한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이 평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 있는 그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평택에는 이제 이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육군, 공군, 해군이 한 도시인 도시는 드물죠.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보적으로 중요한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미군 기지라고 하는 험프리가 거기는 주한미군 사령부 또 한미연합사 등 중요 부대가 다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오산 공군기지라고 하는 공군은 우리나라 공군의 완전히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함대 사령부는 그 연평도까지 관할하는 우리나라 해군의 최전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주력 부대가 육해공군이 다 평택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저번에 CNN에서는 좀 특집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고 있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그렇게 취재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도시들 중에도 미군 부대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오키나와부터 시작해 있는데 대개 이 군사 기지가 큰 곳은 쇠퇴를 하거나 정체되기가 쉽다. 또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평택은 왜 발전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걸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원인은 뭔지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이런 도시는 이제 군사 도시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평택은 세계 최대의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 또 수소 산업,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이 계속 지금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있고 안보의 핵심이면서도 또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리딩해 가는 도시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거기서 외국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취재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에서도 안보 도시로서의 중요성, 그러면서도 이 성장 경로를 밟고 있는 데 대해서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다. 그런 평택시의 이 성장 배경, 주된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평택이 원래는 이제 평택군이라는 옛날에 한 개의 도시였었습니다. 이제 이걸 전에 이제 세 개로 갈라놨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통합된 게 95년입니다. 이제 통합된 게 하나의 이제 30년이 되는 거죠. 올해가 이제 30주년 됐는데 이제 통합이 됐고요. 그때 통합이 안 됐으면 세 개로 갈라져 있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컸을 겁니다. 이 통합이 됐고 그다음에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평택으로 모든 미군이 다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 군사 도시인데 더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도 워낙 많았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부한테 요구한 것은 정부의 이런 안보적 결정은 저희가 수용하겠다. 다만 군사 도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도시에게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정부가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본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통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평택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본다면은 수도권의 맨 밑에 있습니다. 충청도에 접경하고 있고. 티맵으로 한번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기 서울시청에서 평택시청까지가 이 직선거리로는 한 80km. 근데 티맵에서는 1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심에서 제일 먼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제일 끝자락에 있고 충청도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평택의 경계가 천안, 뭐 아산, 당진이 다 경계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는 다 받습니다. 저희가 규제는 다 받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이렇게 동의를 하셔가지고 저기 평택 지원 특별법을 저희가 만들고 저도 그때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규제를 풀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런 걸 정부가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흔히 말해서 지제역에 SRT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그때 저희가 요청해서 평택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때 기반시설이 상당수 확보되는 중요한 전기가 됐고 또 대기업이 올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설립 같은 거 다 제한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규제가 풀려서 카이스트 대학도 오게 되고 저희 이제 국제 학교도 이제 내년 올해 저희 결정을 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확장하는 큰 전개가 된 게 이제 주한미군 이전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된 거,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오면서 저희가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를 푼 거, 규제가 완화된 거. 예. 예. 이것이 평택이 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게 크다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항이 있는데 평택은 그 장점이면서도 굉장히 불운했다고 보는 게 평택의 바다가 보면 이제 화성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당진 위에 이렇게 있는데 위에 보면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서부발전, 에너지설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함대 사령부가 자리하고 있고요. 네. 그 밑에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국가를 방어하고 또 국제 무역항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는데 평택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바다를 다 막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바다를 하나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불행한 구조라고 될 수 있죠. 예, 국가적으로 보면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시민들은 바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막힌 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 산업 같은 게 제한적이고 발전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어려움을 저희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고민도 많고 또 어쨌든 국가에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를 수입하고 뭐 국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평택에 뭐 이함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국제항이 있고 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평택 시민들이 희생도 따르고 있다. 거기 또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위험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피해도 있고 또 대규모 트럭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애정을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미군이 이렇게 이제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이 주한미군과의 관계, 상생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그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미군과의 교류 어떻게 그 이어갈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평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문화에다가 또 미군이 갖고 있는 몇만 명이 와서 있으면서 같이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를 그 생성하고 창조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 이제 국제 교류 재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서로 프로그램, 무슨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문화 교류, 교육 프로그램, 또 전통 문화를 서로 익히는 거, 축제도 같이 하고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미군들도 항상 저희 평택시에 이런 걸 잘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친구이면서도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평택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네요. 특히 이 시장님 재임 기간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꼽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이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하면 성장하는 도시라고 이미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를 보고 있고요. 예. 저는 평택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 평택하면 변화하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 이제 크게 인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23년에 이제 평택시가 대한민국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지역으로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택시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그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시가 또 수소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소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평택항이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항으로 지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 복합 교통기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용 수소 생산기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소 도시로 자리매김 빠르게 잡아가고 있고, 또 이제 미래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평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이 첨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로 굉장히 크게 인식되고 있는 자체가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